아, 너무 별로, 너무 별로. 너무 별로다. 네. 이, 뭐랄까, 살짝,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기차 오너분들이 이제, 단점은, 이제 베타 테스트에서 조금씩 느끼는 게 있는데,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올해 32살 오. 된, 네, 뭐,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아, 그 네네.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차량 소개 좀. 네.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알겠습니다. 아이오닉 6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고요. 후륜이고, 그 옵션은 빌트인 캠이랑 네. 컴포트 플러스 그리고 플래티넘 이렇게 딱 들어간 차량입니다. 롱레인지고 후륜이고. 네, 맞습니다. 연식은 어떻게 되죠? 연식은 22년도 10월에 나왔으니까요. 22년식이지 않을까요? 네, 22년식 같습니다. 네. 네. 자, 야, 그러면은 이제 소유 기간이 잠깐만, 소유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작년 22년 10월 13일 날 차를 받았고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11월, 12월. 3달 정도? 네, 그렇죠. 주행한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3,500 정도 탔고요. 신차로 뽑으신 거죠? 네, 신차고요. 네. 근데 이제 법인 리스로 해서 네, 그렇게 뽑았습니다. 자,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요. 네네. 당시에는 좀 어떠셨어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계약 후 인도 기간 있잖아요. 아, 이거 받는 기간이요? 네네. 아, 이게 사실 제가 작년 8월부터 이게 나온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부모님 차가 망가져서 그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기다리는데 계속 차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9월달 넘으면 나온다 이랬는데 안 나오다가 10월 초쯤에 딱 연락이 와서 바로 잡았죠, 그냥. 바로 그냥 하겠다. 근데 이제 3가지가 있었는데 프레스티지 풀옵션들이 2개 있고, 그리고 하나는 딱 이 익스클루시브 플러스가 있었는데, 네. 풀옵션은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저는 싫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중 옵션인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거의 일주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차주님께서 그러면 차 사기 전에 그래도 좀 뭐랄까 사전에 좀 조사 좀 하잖아요. 네네. 내가 뭘 사야겠다. 네. 그러면 차주님께서는 아예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를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뭐 프레스티지 받다가 조금 빼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디테일하게는 안 받고 네. 풀옵션은 아니다. 그리고 아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있는 건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륜도 뭐 출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래도 좀 오바스러운 것 같아서 후륜, 그냥 일반 후륜에 롱레인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색깔은 뭐 검은색을 원했는데 네. 이게 하도 좀 수요가 많은지 너무 고르기가 힘들어서 그냥 흰색이지만 빨리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색상 빼고는 다 모든 게 완벽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여기서 검은 색깔이었으면 완전히 더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이거 부모님이 타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저기 X6 가솔린 40i 모델을 타고 있고요. S6요? 네, X6. 네네네.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타시다가 네네. 왜 갑자기 아이오닉 6를 구매를 하셨나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걸 타고 있고요. 네. 부모님 차가 망가져서 오래 타셨는데, 망가졌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바꿔드리게 된 뭐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부모님 차를 쓰시던 걸 폐차를 하고. 네. 이 차를 그러면 이제 부모님. 네, 그렇죠. 부모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네. 타시면서 차주님도 가끔 타시고. 네, 저도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이렇게 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네. 그렇죠. 바꾸신 거구나. 네네. 혹시 그러면 고민하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무조건 아이오닉 6였나요? 아니요. 이 전기차를 보고 있었고, 네. 그 EV6, 네. EV6랑 그리고 아이오닉 5 그렇게 보다가 뭐 볼보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볼보 전기차도 봤었고, 그리고 폭스바겐 ID4도 봤었는데 폭스바겐은 너무 구하기 힘들고, 뭐 볼보는 타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안에가. 폴스타죠. 폴스타. 네, 그렇네요. 폴스타. 네. 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이제 국산이 정말 좋구나 해서 이렇게 보는데, 마침 그때 아이오닉 6가 이제 런칭해서 나온다 라는 얘기길래, 또 부모님께서도 이왕이면 그래도 새로 나온 차 사는 게 낫지 않냐. 네. 그러셨구나. 잘못하면 베타 테스터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차량 금액이죠. 혹시 이거는 얼마인가요? 취득 리스로 했는데 취득 원가를 보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네, 이더라고요. 할인은 없었죠, 당시에는? 네, 할인은 없고 그냥 그 보조금 네. 다 지자체마다 다른데, 네. 900만 원 저는 받는 걸로 해서,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라고 하면 보통 선납에 월도 나가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저는 일단 선납 아예 제외하고 보증도 아예 무보증으로 하고 네. 그냥 풀로. 풀로해서 그냥 사용료를 내듯이 하고 싶어서 어쨌든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월 83만 5,500원. 몇 년이죠? 5년인가요? 그렇죠. 60개월. 네. 60개월로. 네. 자, 보험료죠. 사실 보험료는 이거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겠죠. 아무래도 리스 차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는 뭐 저를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닌데 법인 그냥 명의로 했는데 생각보다 비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 3만 원 정도. 자차 다 넣고. 그렇죠. 웬만한 거 다 넣고. 네. 자,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차주님. 네. 현재 이 차는 충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충전은 이제 집에 이제 집밥이라고 부르죠. 집밥이 있어서 이제 뭐 퇴근하고 이렇게 와서 꽂아놓고 자고 아침에 또 뭐 나가고 그런 식으로 되고. 집밥을 하고 계시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충전 소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집밥이? 그 집밥이 완속인데, 네. 완속하면은 한 20%, 30%에서부터 충전을 시작을 하면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러면은 차주님은 100% 아니면 80%? 100%까지요. 그러니까 100%까지 하는 거야? 충전 양은 한 80%에서 70% 정도의 충전 양을 하는데, 네.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배터리를 한 80% 정도까지 충전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주님은 그냥 100%로 하는 이유가 그냥 귀찮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귀찮고, 네. 그냥, 뭐 안 됐으면 네. 차 자체에서 알아서 안 되게끔 만들어 놨겠지라는 생각에, 네. 네, 그냥 100%까지 합니다. 100%까지. 네, 너무 아니라는 생각같긴 한데.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뭐 80 했다가 이제 점점 사람이 조금씩 늘려가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냥 100% 가야겠다. 그러면은 그 완속으로 했을 경우에 충전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충전 비용이요? 네, 1회 충전 비용? 이게 또 막, 되게 애매한데.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검은색이라 못 봤네요. 1회 충전 비용 한 2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비싸게 나왔을 때. 2만 원이요? 네. 완속으로요? 네, 완속으로. 오. 근데 비싸게 나왔을 때입니다. 이제 타사 카드를 썼을 때. 네. 타사카드 썼을 때 네. 2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도 똑같죠. 그 정도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또 나오잖아요. 네네. 한 몇백 킬로가 나오나요?
지금 10월 달에는 날이 좀 안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찍히는 게 한 500 중반에서 600까지도 찍혔었는데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되고 나니까 풀충을 하면은 한 500 초반 이렇게 뜹니다. 한 510km 정도. 그래도 나쁘지가 않은 거죠. 사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다른 차량, 전기 차량 대비 많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차의 전비인데요. 네. 그 전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비, 네, 공인 전비는 모르는데 네. 그 가을 10월 달쯤에 샀을 때 킬로와트 시당 한 6km에서 잘 나오면 7km 나왔고요. 네. 지금 겨울이 되니까 지금 찍히는 건 4.8이네요. 네. 뭐 히터 좀 키고 네, 하니까 히터 키고 막 이러니까 4.8. 그 정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외제차들 보니까 막 3, 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본 공인 연비가. 네. 자, 차량 용도는 아까 다 말씀 좀 해주셨고 한 달 유지비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한 달에 거의 1000km 정도 타셨다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충전 비용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죠. 평균으로 내면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많은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뒷모습은 제 생각에 좀 포르쉐를 따라한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앞으로 와서 보면, 조금, 망둥어 같기도 하고, 조금 되게 애매한 디자인. 못생긴 디자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앞이 너무 못생겼다. 진짜,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네, 뭐 그렇죠. 근데 그래도 사신 거는 그냥 새 거여서 이제 신모델이어서 그쵸. 신모델이어서 베타 테스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 차를, 전 항상 중고만 탔었는데, 네. 새 차를 처음이어서 한번 타보자.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에. 네.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되게 멋있어요. 멋있고. 근데 좀, 이런 소재들을 봤을 때, 뭐, 현대기아 차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저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근데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뭐 산타페, 팰리세이드 보다도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데 신경 쓴 것 같은 느낌? 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네. 어떠셨어요? 첫 느낌. 이게 네. 사실 네.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전기차를 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랬거든요. 항상 전기차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안 타봤으니까 뭐 그래도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 하고 나서 처음 딱 받고 처음 드라이빙을 하는데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사실 너무나 너무 좋다고 강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다, 강추할 수 있다. 아이오닉6도 뽑기용 같은 게 있나요? 뽑기임 같은 게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음. 아직 그 베타 테스터 분들이 아직 얼마 없어서 그런지. 네. 튜닝한 건 다 순정이죠. 어떤 게요? 튜닝. 지금 네. 네, 다 순정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네. 시트의 착자감, 시트를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시트는 네, 국산차가 네. 확실히 외제차 대비 좀 더 편하고 좀 넓은 느낌, 실내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뒷자리를 뭐 이따가 찍으실 수도 있겠지만 뒷자리는 진짜 넓어서. 뭐죠? 네. 엄청 넓은데요? 네. 그래서 편하고 일단 제가 그 외제차를 타는데 네. 외제차도 편한데요. 네. 타다가 이걸 타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너무 편합니다, 이게. 외제차라고 한다면 또 어떤 차종을 또 아까 말씀 좀 많이 아까 네, 말씀하셨구나. 말씀드렸던 네, 네, 네. 네, 그 BMW 네. 그 SUV인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일로 가도 되나요? 여기는 막혀 있어요. 네. 네. 네, 그거는 아마 아시겠지만 BMW는 되게 조금 딱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래서 되게 좀 딱딱하고 이런 승차감 같은 게 조금 달리기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편안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시트 포지션도 그만큼 뭐 특이사항이 없다. 네, 뭐 다 괜찮고요. 다 괜찮고. 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나요? 없죠? 없을 것 같아. 키가 막 190이 넘어가고 네. 예를 들어서 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신다. 많이라고 하면은 한. 이게 조금 네. 조심스럽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네, 차주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예를 들어 120km 막 이상 넘어간다. 막 그러면은 조금
축하하셔야 돼요. 축하해야 돼요. 네네네. 네. 대신 넘어가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네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게 사실 운전하면서 말씀하는 게 좀 쉬운 건 아닌데 괜찮으세요? 좀 어렵네요. 네, 그러시면은, 네. 뭐, 갓길에다 이렇게 뭐, 천천히 좀 세우셔도 네, 되는 잠깐 포인트들이. 한번, 네네네네. 세우겠습니다. 저 앞쪽에다가 좀 가셔가지고, 네. 네, 좀 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네. 네, 비상컴도 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핸들 그립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립감은, 네. 좋습니다. 근데 BMW 대비 좀 얇은 것 같고요. 얇고, 네, 좋고, 뭐, 특별히 불편하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BMW 핸들과 이 차의 핸들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차주님은 어떤 핸들을 더 선호하실까요? 네. 진짜 큰 차이는 없는데, BMW 택할 것 같긴 했습니다. BMW? 네, 네, 네. 어떤 면에서요? 좀 좀 두꺼워서? 두꺼워서. 네, 두꺼워서? 네, 두꺼워서.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 돌렸을 때 무게감. 무게감은 얘도 가볍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무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뭐 나쁘지 네. 않다라고 보면 될 거고. 요것도 스포츠 모드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하면은 좀 더 무거워지고 그런 건 없죠? 핸들이 막 좀 무거워지고 서스가 좀 단단해지고. 조금, 네, 거의 못 느끼는데,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반경인데, 뉴턴 했을 때라든지, 교체했을 때, 특이사항 좀 있나요? 예, 이게, 네. 모 유튜버 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회전 반경이 되게 커요. 이게 휠 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네. 기니까 돌 때 엄청 길게 도는데, 그래서 준대형, 제가 사는 그 X6랑 똑같이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급 SUV 뭐랑 반경이 똑같다. 네. 차주님은 어쨌거나 근데 기존에 이미 타던 차가 있다 보니까 불편하지는 않겠네, 그쵸? 그쵸. 저는 안 불편한데,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가끔 이거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을 오래 하셨어요. 네. 한 30년 넘게 하셨는데, 이거를 딱 타시더니, 왜 이렇게 주차가 안 되지? 음. 그러면서 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또 찾아보니까 이 휠베이스가 길어서 반경이 크니까 주차가 생각했던 대로 안 들어가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네. 일단은 운전석 창문 쪽. 창문이, 잠깐만. 여기 가운데 있구나. 네, 여기 있어요. 저기는 그럼 아무것도 없나요? 네, 여기 없고, 이제 수납할 수 있는 마스크 놓기 딱 좋고, 지갑 놓기 딱 좋고요. 거기는 없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어떠신가요? 편의성 다 좋고요. 여기 볼륨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 버튼이 바로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 현대차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현기차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걸 누르면, 뭐 예를 들어서 엉뜨 켜줘, 뭐 창문 열어줘 하면은 다 알아서 해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편한 음성 인식 버튼 있고, 자주 쓰시는구나. 네. 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버튼이 별로 없고, 엉뜨나 이런 거 킬려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또 터치니까 운전하다가 이게 힘든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엉뜨도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이걸 누르고, 엉뜨 켜줘, 열선 시트를 켤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조금 갈릴 수도 있겠다. 그쵸? 네, 이거는 좀 호불호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젊으신 분은 괜찮은데.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핸들 쪽에서는? 핸들 쪽에서, 아니요, 다 좋아요. 다 좋고. 예. 자, 그럼 이제 기업으로 좀 가볼게요. 여기 패들은 없죠? 패들도 있구나. 네, 패들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생제동 감도라고 해서, 회생제동?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누르면, 이제 회생제동이 세져서, 네. 밟다가 떼면 이제 급박하게 쓰는 거죠. 그 감도를 조절하는 거고, 네. 그래서 맥스 단계 있고, 3단계 있고, 2단계 있고, 1단계 있고, 0단계 있고요. 차주님은 몇 단계 썼죠? 저는 1단계로 씁니다. 1단계. 거의 내연기관하고 비슷하게 쓴다고. 네, 비슷하게 갑니다. 자, 그리고 원패드로 쓰기에는 아직 좀 그렇죠? 네, 몇 번 써봤는데, 네. 그 테슬라처럼 완전 이게 네. 떼면은 이렇게 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기어가 칼럼식으로 해가지고 핸들 뒤에 있는데 저건 좀 괜찮나요? 네, 이거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돌리면 D고,
뒤로 하면 이제 R이고 후진으로. 그리고 P는 이렇게 누르면 되고. 불편한 건 없고. 네. 와이퍼와 깜빡이는 어떠세요? 깜빡이도 똑같고요. 네. 괜찮습니다. 똑같고. 되게 생각없다. 네,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네. 와이퍼도. 네. 자, 모니터 계기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기판, 네. 시인성, 뭐, 편의성, 그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기판도 있을 정보 다 있고요. 뭐 네. 갈 수 있는 가는 거리 기능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을 키면 주변에 차들이 감지가 돼요. 감지돼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이렇게 다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키로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배터리 퍼센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퍼센트가 적혀 있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이폰처럼 퍼센트를 볼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퍼센트를 볼 수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이 배터리가 다는 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뭐 대충 그림으로 보니까 아직 많구나 하는데, 괜히 이렇게 보면 80일 내려가면 좀 그렇고 80 내려가면 좀 그렇고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차라리 차주님 입장에서는 없는 게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HUD는 없죠. 있습니다. HUD는 좀 어때요? HUD는 이제 BMW 대비 조금 우는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이 좀 우는 느낌. 네, 정말요? 썬팅하고는 상관없겠죠? 네,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 BMW는 거의 똑같이 다 보이거든요. 네. 이건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이렇게 굴곡지는 느낌이. 그리고 뭐 그거 외에는 뭐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네,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기 모니터로 넘어가서 모니터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UI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모니터도 그냥 일반적인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에 딱 그 맞는 그거여서 사실 불편함은 아무것도 없죠. 못 느꼈고요. 그래서 미디어 뭐 이렇게 다 눌러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다. 근데 네. 단점은 이제 내비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카플레이를 쓰고 싶으면 유선밖에 안 돼요. 유선으로 해야 돼요. 유선. 네, 무선이 안 되고. 차주님 자주 쓰세요, 카플레이? 네, 카플레이 여기선 안 쓰고요. 네. 이제 제 차에선 쓰는데 여기서는 안 쓰고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고 순정 내비를 씁니다. 네. 그 정도 순정 내비도 굉장히 훌륭하죠. 네. 국산차는 뭐 유명하니까요. 굉장히 편하게 다닙니다. 네. 비상 깜빡이 위치는 어떠세요? 이것도 일반적인 위치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공조기 쪽이 있는데 네. 일단 아까 엉따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불편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외에 좀 다른 부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그 이외에 이제 그냥 터치라는 거? 터치라는 거? 네, 이게 많이 호불호가 갈릴 텐데요. 이런 버튼식으로 누리는 게 이제 뭔가 직관적이잖아요. 느낌이 이렇게 우장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터치니까 뭔가 소리는 들리지만 뭔가 내가 누르는 건가? 그런 애매함. 그 정도는 있다. 네. 자,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창문 쪽에 가운데에 있어요. 네네. 네. 네, 맞아요. 이거. 어때요? 이거 좀 어때요? 이게 일반 차 타다가 보면 이걸 타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손이 가죠. 그러니까요. 네, 손이 이렇게 가서 맞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뭔가 좀 제 눈에는 좀 너무 싸구려틱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차 같은 느낌? 네, 이런 생김새도 그렇고 뭐 은색으로 좀 감싸준다던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거 그렇죠.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인데요. 수납 공간은 어떠신지? 수납 공간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다 뚫려 있어서 여기에 이제 웬만한 짐들을 다 둘 수 있고 뭐 지갑을 둔다던가 그런 거 굉장히 편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두면 충전이 되는 거. 수납 공간이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좋다.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타보시니까 이 차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좀 완전 물렁물렁하지도 않고요. 적당하게 딱 그 중간인 것 같아요. 딱 스포츠성에 맞게 좀 딱딱도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막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는 딱 중간? 네, 잡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S6잖아요. 네. 하고 비교를 좀 하시면은 이게 더 물렁합니다. 이게 물렁하다. 네, 미세하게 좀 더 물렁하고요. 네. 차주님 개인적 선호는 어떤 거예요? 선호는 이제 좀 물렁한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그런 좀 이렇게 딱딱하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쵸. 그럴 그냥 수 있어요. 편안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네. 근데 SUV 사실 타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S6면 쿠페잖아요. 네네, 쿠페 그렇죠, 디자인 너무 그렇죠. 이쁘긴 한데 네. 뭐 쿠페 좋아하시는 그 SUV만의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었나요? 아, 그게 좀 역사가 긴데 짧게 설명드리면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항상 세단만 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세단만 타다 보니까 그 SUV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차를 뭐 투싼 타고 그리고 두 번째 뭐 X3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SUV에 로망이 있으니까 높게 바라보는 그게 좋았어서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으시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적재도 은근히 일하거나 막 등등 적재할 때도 승용차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SUV면은 짐 장을 많이 본다던가 그랬을 때도 그냥 많이 그렇죠.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 때문에. 자, 아이오닉 6 이 차의 주행 질감, 가속에 있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가속이 모든 전기차가 그럴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네. 그냥 밟으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사실. 후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제로백이 뭐 7초대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도 지금 타고 있는 그 X6도 뭐 제로백이 5초대거든요. 네. 근데 초반 움직임이 뭐 그 차가 물론 더 무거워서 그러겠지만 초반은 너무 경쾌하고 가벼워서 아까도 오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좀 더 느껴보려고. 그러니까 0km에서 80km까지는 진짜 가장 조금 보태가지고 아, 나 슈퍼카를 타는 게 이런 느낌인가? 그 정도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반만이죠. 그렇죠. 네, 중반이나 후반부터는 100 넘어가면은 그냥 평범한 느리지도 않고 엄청 빠르지도 않고 잘 가주는. 잘 가주나. 네. 사장님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으신 적 있으세요? 아, 저도 많이 밟아보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많이 못 밟아보고 100 한 40? 그러면 네. 140 정도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안정감은 생각보다 조금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게 풍절음이 좀 들려서 그러는 건지 조금 불안감이 뭔가를 이렇게 몸에 이렇게 좀 불안감을 좀 받는구나. 네, 괜히 그냥 심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요. 네. 좀 그랬습니다, 살짝은. S6도 140 정도 되면 불안감을 받나요? 아니요, 그거는 꿈속에서 한 200 가까이 가봤는데도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반대로 제동력이죠. 네, 네, 네. 전기차의 제동력. 이 아이오닉 6의 제동력을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제동력이 이게 페달이,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이 조금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에 맞춰서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하고 타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이 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밟다가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담력이 바로 전해지니까 잘 들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담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포지션이 좀 앞에 있으니까 잘 밟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히 밀리는 느낌은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네. 코너링. 네. 코너링도 엄청 막 세게 이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네. 확실히 좀 안정적이긴 했어요. 확실히 안정적이었다. 네, 네, 네. 자, 저희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도가 한 몇 가지는 잘 나가는데 몇 부터는 좀 더딘 것 같다. 있나요? 이게 사실 제가 140까지 밟아봤다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까지도 사실 문제가 없고요. 쭉 잘 나간다. 네, 잘 생각하면. 나갑니다. 네, 네. 자, 모드별 변화 좀 여쭤볼게요. 이게 모드가 네. 아까 스포츠 모드 있었고 네, 네. 또 어떤 거 있었죠? 에코, 노말, 스포츠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스노우 모드가 있어요. 스노우 모드. 네, 네. 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전기차의 에코, 노멀, 스포츠. 네, 네, 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은. 근데 정말 이 모드마다 드라마틱한 차이가 잘 없고요. 네. 이 노말에 있다가 스포츠를 놔도 그냥 조금 더 엑셀 민감도가 세진 느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에코는 조금 좀 둔한 느낌. 둔하고 네. 그런 느낌밖에 없다.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네. 차주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내연기관 네. 타시다가 이제 전기차를 탔을 때 이 엔진이 배기음 조용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조용해서 오히려 좋았고, 이게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연기관 타면 그 앙거리는 그 맛에 타고, 전기차를 타게 되면 또 조용하게 타는 그 맛에 타게 되고, 그리고 사실 여기 스피커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네.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면 또 밟을 때 그 윙 소리가 난대요. 근데 이거는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냥 조용하게 윙 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가는. 그러면 스피커를 안 넣으신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뽑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거를 골랐다 보니까 제가 그 옵션을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색상 이외에 스피커도 하나 더 아, 추가네요. 그렇네요. 네.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피커는 어때요? 기본 스피커는? 기본 스피커는 네. 너무 너무 별로. 너무 별로다. 네. 이 뭐랄까 살짝 밀폐된 공간에서 듣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좀 과장해서 이 핸드폰 스피커로 듣는 느낌? 네, 근데 좀 개인차는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런 느낌이다. 네.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일단은 레그룸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 좀 해주셨고 굉장히 넓다. 네, 네. 등받이 각도와 헤드룸은 어떠신가요? 헤드룸 등받이 각도랑 뒷자리요. 뒷자리요. 네. 뒷자리. 뒷자리도 제가 그때 앉아봤을 때 서 있지 않았어요. 서 있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 적당하네요. 네, 네.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저 177에 한 80, 한 5kg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도 굉장히 편안했다. 네. 그리고 사실 막 운전석조 시트는 뭐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다 편하잖아요. 그쵸? 등받이 각도라든지. 네, 편하고 여기도 이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파여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파여 있어서 다리를 더 이렇게 벌릴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네요. 네, 편의성. 자,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렁크 사이즈는 네. 입구가 좀 좁고요, 상대적으로. 좁고, 근데 안에는 그냥 일반 중형차? 준중형차? 상대적으로 조금 좁은 것 같은 게 이제 실내를 좀 많이 투자를 한 것 같고, 실내 공간을. 네. 그리고 트렁크를 조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살짝은. 실제로 타시면서 좀 불편함 느끼신 적 있으세요? 트렁크가 좁아가지고? 아니요. 그렇게 막 짐을 엄청 많이 실었던 적이 없어서. 네. 근데 짐 많이 싣는 분한테는 좀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구나. 네. 폴딩도 되죠? 네, 리어 됩니다. 폴딩. 네, 폴딩 앞으로 됩니다. 앞으로. 네. 사실 네. 좀 차박 유행이긴 하잖아요. 네. 이 차도 차박이 되죠? 근데 네. 폴딩은 되는데 이 SUV가 아니다 보니까 뒤에 헤드가 막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스키스루로 스키를 실거나 보드를 실거나 그거는 가능한데 여기 눕혀놓고 잔다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운전석 쪽에서 자는 거는 괜찮은데. 네, 그렇죠. 되긴 되겠는데. 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네.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 생각나는 건 생각보다 이 반자율 주행이 굉장히 좋고요. 반자율 주행을 켜놓고 가면 핸들만 계속 잡고 있으면 알아서 잘 가고 플러스 이제 깜빡이를 넣으면 차선 변경도 도와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BMW 같은 경우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으면 깜빡이를 넣어도 안 바꾸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가다가 깜빡이를 넣으면 차가 옆에 있으면 그냥 삐삐 거리면서 속도를 알아서 줄이고 그리고 바꿔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다. 네, 장점. 그리고 또 안전 측면인데 그 회피 기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느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가다가 차가 이렇게 옆으로 붙었는데 붙으니까 자기는 본인은 모르고 계셨는데 알아서 이걸 피해서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또 아까 주행 질감 네, 굉장히 부드러워서 뭐 전기차는 다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서 보통 이제 디젤 타던 분들이 가솔린 타면 와 너무 부드럽다 하시고 뭐 국산 디젤 타다가 외제 디젤 타면은 너무 부드럽다 하시는데 저는 그게 순차적으로 다 왔는데 가솔린 차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우니까 정말 강추합니다. 집밥이 있으시다면. 네. 장점 끝인가요? 장점 제가 메모해 놓은 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상관없어요. 네네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앞에 차량이 신호 대기하다가 이제 출발하면 삐링 하면서 알려주고요.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차가 출발하면 네, 그거 알려주고 그리고 터널 구간이 있으면 내비 이렇게 연동해서 알아내서 앞에 터널이 있으면 이렇게 창문을 열려 있다가도 알아서 그냥 닫히고 터널이 끝나면 다시 또 그만큼 열려요. 오, 좋다. 네, 그 부분 좋고
그리고 네, 장점은 그 정도까지만 생각이 났던 것 같고요. 단점은요? 단점은 이제 베타 테스트에서 조금씩 느끼는 게 있는데 후방 카메라 오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차에 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 블루투스가 연동이 되는데 네. 거기서 오류가 있었는지 연동이 되면서 이제 후진을 바꿨는데 여기 블루 스크린 뜨면서 뭐 통신 이상 이러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루 동안 그랬었고 하루 동안이요? 그쵸. 이제 그때가 하루는 아니고 반나절인 것 같은데 한 5시쯤에 그렇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한 12시쯤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잠깐 차를 세워놨다가 또 다시 시동을 걸어 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세워놓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거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카플레이가 무선이 아니고 유선인 거 네.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네. 색깔이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설정 중에 그 신호 뭐 30km 뭐 그런 60km 그런 신호 제한 그 단속 구간이 있을 때 알아서 내비 연동해서 이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려요. 근데 그거를 켜놓으면 그 기능을 켜놓으면 이 앰비언트 색이 보라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느 순간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빨간색으로 변해 있다? 네, 원래는 빨간색으로 그 단속 구간에서 그쵸. 깜빡깜빡거리다가 네네. 다시 원래 색으로 가야 되는데 그쵸. 원래 색으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구나. 안 갈 때도 있고 그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 요 정도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어서 뭐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는 아직 그쵸.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빨간색 된다는 거는 여기 문 쪽에서 나오는 이 그쵸. 부분도 빨간색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단점, 새로 생각 단점. 그리고 단점은 딱히. 네, 딱히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기차 오너분들이 이제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제 본인만 좋은 전기차를 타려고 전기차 안 좋아. 막 그렇게 말한다는. 이거 찔리는데. 저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썸네일에다가요. 네. 근데 내용 들어보면 다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 네. 혹시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있나요? 이것 좀 신경을 더 써주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이외에. 네네네. 이것 좀 신경 더 써주지라는 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딱히 없는데요. 그래도 네. 이게 차값이 이제 6천만 원, 막 5천만 원에서 비싸면 풀옵션은 7천만 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동급으로 딱 이동을 해보면 제네시스 뭐 G80이나 뭐 그렇게 가는데 그거랑 비슷한 가격대인데도 뭐 실내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지는 뭐 배터리 값이 비싸서 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뭐 차량 가격대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네. 있을까요? 후회되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색깔, 그리고 스피커 옵션,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고 그리고 외관 디자인이 네. 조금 못생긴 거 이외에도 네. 막 이렇게 뒤에 하단부나 이렇게 사이드를 보시면 외장 색깔이랑 달라요. 막 회색깔로 막 이렇게 클레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흰색 외장 색상이 흰색인데 그 뒷부분 범퍼 밑단 보면은 막 회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걸 그냥 외장 색상이랑 똑같이 통일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셨다. 자,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는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네, 아직 뭐 3달 차, 4달 차이기 때문에. 네, 자, 아직 그리고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사실 전기차 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오일 가는 것도 없고.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 못 드렸는데 네. 그 리콜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콜. 리콜. 네, 그래서 밑에 그 이렇게 에어플랩이라고 여기 밑에 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범퍼 네. 밑에 쪽에. 근데 그게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랑 뭐 하나 또 리콜이 있어서 10월 달에 받고 11월 초쯤에 리콜 떠서 센터 가서 리콜 정도가 네. 있었고.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요. 얼마 안 들어가죠. 물론 아직 뭐 길게 타신 거는 아니지만 들어갈 만한 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엔진오일도 앞으로 없을 거고 그리고 충전 비용도 비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충전할 때 2만 원씩이고 주문해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면 그 뭐 혜택이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예. 공짜 충전 카드 30만 원짜리 줘요. 그래서 30만 원짜리로 사실 지금 계속 충전을 하고 있는데 그 잔액이 아직 14만 원? 4개월 가까이 됐는데 3,500km 타셨는데 네. 아직 4개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차를 살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사실 전기차다 보니까 뭐 내연기관은 또 제가 아니니까 네, 네. 그냥 뭐 좀 무리해서 사도 크게 문제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 되겠죠. 충전 비용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월급이 상대적으로 엄청 높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네. 모아놓으신 돈이 좀 있고 그 돈을 차에 투자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 난 차가 너무 좋다. 라고 하시면 그 구매 비용에 모아놓으신 돈을 다 쓰시고 그리고 월급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유지 비용이 충전 비용이 적으니까 맞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고질병을 결함 장고장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이외에 네, 별다른 건 없죠. 네 아직까지는 네, 큰 문제가 전혀.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소리는 주행 중에는 없고요. 네. 근데 스피커를 조금 크게 틀면 이제 스피커가 조금 안 좋은 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우퍼 울릴 때 저음 울릴 때 그럴 때 조금 징징 되더라고요. 뭐 모든 차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거 그런 있고 네, 풍절음은 그때 고속 한 130, 40 돼야지. 그때 조금 살짝 들리죠? 네 살짝 그렇습니다. 들리고. 심하진 않고요. 심하진 네, 않고. 네. 이게 뭐 카페라든지 뭐 커뮤니티 이슈는 현재까지는 없죠. 아이오닉6가. 네, 현재까지는 네, 이슈 음. 없고요. 뭐 키케이스? 키케이스가 아직 없어서 네. 만들어주는 업체가 막 한두 군데밖에 없어서 독점을 하고 있어서 키케이스가 좀 비싸다? 키케이스가. 네, 키케이스.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요. 어떠셨어요? 아이오닉6? 되게 그러니까 솔직히 아직 지금까지도 길거리를 가면요 많이 보죠. 많이 보고 그리고 그냥 아이오닉6다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들도 계속 유심히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특히 젊은 분들보다도 한 4, 50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있었나요? 타시면서? 에피소드가 사실 딱히 딱히, 없었던 네. 것 같네요.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뭐 전기차를 구매하시려고 뭐 다양하게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걸 구매하고 나서 느낀 건 진짜 국산차도 그 기술력이 엄청나게 높아졌구나 라는 걸 느껴서 꼭 외제 마크가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무조건 아이오닉6를 가거나 아니면 아이오닉5 아니면 뭐 EV6 저도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브랜드라고 보았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을까. 반절 주행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모든 측면이 모든 반절 측면에서? 능력이 그렇고 뭐 주행 질감도 그렇고 이런 편의성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네.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란 건데 이건 뭐냐면 사실 뭐 연식별 차이라든지 뭐 등급 추천이라든지 선택 옵션이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께서 차주님한테 나도 아이오닉6 사고 싶다. 네. 네, 먼저 타고 계시니까 네. 뭐 등급이나 뭐 선택 옵션 추천 좀 해달라고 만약 여쭤본다면은 아, 사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땐 사장님은 어떻게 추천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일단은 이 스탠다드랑 롱레인지가 있는데 네. 스탠다드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고 네. 롱레인지를 기본적으로 넣고 네. 그 상태에서 익스클루시브나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그게 딱 중간이거든요. 네. 중간 두 개인데 그렇게 넣고 스피커 넣고 스피커 넣고. 그리고 조금 휠이 지금 기본 18인치인데 좀 못생겼어요. 네. 근데 휠이 내가 주행거리보다 간지를 원한다. 그러면은 주행거리 포기하고 휠을 20인치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20인치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추천해 줄 것 같다. 네. 이게 익스클루시브하고 플러스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옵션 들어간 차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뭐 익스클루시브가 1번부터 8번 들어갔으면 네.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는 1번부터 10번 들어가고 10번.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네. 하지만 그 두 가지 중에 그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다. 네, 아무거나 하고 그리고 이제 옵션들을 보면서 필요한 옵션들을 이제 더 추가하는 추가하는 네, 네. 그렇게 네, 네.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고민하나요? 이 차 살까 말까? 아이오닉스? 고민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구나. 네, 이게 디자인 때문에 고민할 것 같긴 한데요.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네, 이제 되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시 하시면 사실 이제 앞부분이 이쁘다라는 소리는 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상관없어 나는 편하게 잘 타면 돼 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추천인 게 부모님 그러니까 40, 50대 이상 되시는 부모님 분들이 타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아버지께서 타시면서 너무 부드럽고 너무 초반 그 발진 가속도 빠르고 경쾌하고 그래서 너무나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셔서 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너 그런 경우냐? 그러면 나 이 차 추천 못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디자인 싫어하시는 분이라든지. 그거나 아니면 이제 집밥이 없으면 충전. 네. 만약에 집밥은 없고 회사밥은 있다 해도 추천하시죠. 추천합니다. 네. 근데 둘 다 없다라고 한다면은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절대 안 하고요. 뭐 급속 충전기를 찾아서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은근히 자리도 많이 차 있고요. 막 자리 안 차 있다 그래서 어플 보고서 갔는데 자리 차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차주님께서 아이오닉 6란 아이오닉 6란 굉장히 조용하게 네. 티 안 나게 얌전하게 다니는 것 같으면서도 빠르게 달리고 싶을 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 네,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사주님? 개인적으로. 저는 4.5점이요. 0.5점은 디자인 때문에 빼고 4.5점 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장점이 다 커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S6는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 4.5점에서 5점 정도, 그 정도. 네,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네. 다시 산다면이라 질문인데요. 이 네. 차가 당장 없어졌어요. 돈 다 생겼고. 네, 네. 정말 만족하면 이 차를 또 사겠죠? 네, 네. 이 차 또 사실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요. 현재 기준에서 네. 네, 또 살 것 같아요. 또 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전기차,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벤츠 전기차 아니면 뭐 BMW 전기차 궁금해서 얼마나 더 좋을까? 얼마나 더 좋을까? 네, 네. 만약에 다시 산다면은 이제 만약에 이 차로 산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네. 옵션 똑같이 가고 네. 스피커랑 색상 정도만 네. 할 것 같다인 거죠. 맞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것만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딱히 없고요. 제가 질문하신 거 이외에도 제가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다 중간중간에 껴서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전기차 오너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만 탈라 그랬는데 이렇게 좋게 말해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진짜로 강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